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토칠성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사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먼저 한번 저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정부 합동 발표로 이제 보시면 될 것이고요.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주택 공급과 관련돼서 5개의 어떤 그 아젠다가 이제 설명되고 있는데,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 고밀화시키겠다, 정비사업인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 기존 공공물량 분양 사전 청약을 확대하겠다. 이 정도입니다. 추진 배경이라고 해가지고 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제 현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고요. 주택 공급 방안의 이제 기본적 방향을 이제 살펴보면은 총 26만 2천 호에다가 플러스 추가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점적으로 발표될 것이 요건데요. 신규 공급을 이제 13만 2천 호 하겠다. 근본 대책 신규 공급 13만 2천 호 나와 있죠. 뭐 규모와 대상이 있고, 그리고 방법적으로는 이제 군 부지라든가 이전 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 단지를 고밀도로 재건축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13만 2천 호가 신규 택지를 발굴하는 것이 3만 3천 호고, 또 3개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가지고 2만 4천 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라고 해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공공재개발 활성화 두 가지를 통해서 7만 호 정도를 이제 증가시키겠다.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공급 확대로 해서 한 5천 호 정도를 또 추가를 하겠다. 그래서 총 13만 2천 호 정도가 된다라는 의미고요. 총괄표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신규 택지 발굴 3만 3천 호가 이제 어떤 것들이냐? 태릉 골프장이죠. 노원구의 공릉동에 있는 거기를 통해서 만 세대, 용산의 이제 거기 문배동인가요? 캠프킨 부지를 통해 가지고 3,100세대, 과천 청사 일대를 4,000세대, 서울지방조당을 청이라든가 국립외교원, 서부면허시험장, 노후 우체국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이렇게 많이 짓겠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유휴부지도 이렇게 뭐 14개 정도까지 해서 9,400세대를 짓겠다. 그 다음에 지금 보셨던 것이 이제 신규 택지 발굴을 해서 3만 3천 호 짓겠다는 얘기고,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를 통해서 2만 4천 호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3개 신도시 용적률 상향 혹은 서울의료원이라든가 용산정비청, 정비청이라고 하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그쪽이죠. 그쪽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2만 4천 세대. 그 다음에 재개발과 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7만 세대인데, 재건축을 이제 공공 참여형으로 해서 고밀도로 이제 해주겠다. 그걸 이제 한 5만 세대 정도 더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 재개발 측면에서도 이제 공공이 개입을 해서
정비구역 해제 지역 등에도 재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2만 세대 정도를 추가적으로 공급 효과가 이제 뭐 만들어내겠다. 그 다음에 노후 공공임대, 공실 등 유휴공간, 도심 고밀 개발 뭐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 33,000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태릉 골프장, 캠프캠 또 이렇게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죠. 그 중에 이제 도심 내 군부지 활용이 이제 13,100세대인데 그것이 이제 태릉 골프장에서 10,000세대, 영산 캠프캠에서 3,100세대 정도를 하겠다. 태릉 골프장에다가 이렇게 이제 한 10,000세대 정도를 이제 짓기 위해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안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경춘선 열차를 추가 투입해서 출퇴근 시격을 10여 분 단축을 하고, 도로도 인근의 화랑로를 확장을 하고, 화랑대 사거리, 거기가 사거리인가요? 삼거리가, 화랑대 삼거리가 아닌가? 화랑대 사거리를 입체화시키고 용마산로 지하화시키겠다. 용마산로는 좀 거리가 약간 중랑구 쪽에 있어서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는데, 북부간선도로 묵동 IC와 신내 IC를 8차선으로 확장을 하겠다. 대중교통도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BRT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서울시 등과 계획을 구체화하고 대광위 심의를 통해서 확정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중장기적 이슈가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부지 또는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6,200세대, 그래서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LH 서울지역본부, 그리고 특히 과천청사 일대라든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토록 하겠다.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를 통해 가지고 4,500세대라고 해서 상암 DMC 미매각 부지라든가 SH 마곡 미매각 부지, 천안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미매각, 또 LH 여의도 부지 등을 통해서 하겠다. 이러한 것들 대부분들이 기존에 나름대로 그 해당 부지에 대한 이제 개발 방향, 그런 것이 이제 좀 계속 검토가 돼 오고 있었던 땅들이죠. 그런 땅들을 이렇게 이제 이번 공급주택에 다 포함을 시켜서 이제 언급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복합개발,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통해 가지고 6,500세대 공급하겠다. 노후 우체국이 필요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규 택지 위치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3개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해서 24,000세대 짓겠다. 이런 것도 그냥 그 어나운스 그런 측면이지, 구체적인 내용의 어떤 그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느끼기에는 좀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이고요. 3개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을 해서 2만 세대를 추가 공급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이 안 돼 있네요. 기존 사업을 확장 고밀화를 시키겠다. 용도 상향 등을 통해서 복합개발 예정 부지에 있어서 주거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의료원 부지 확장을 통해 가지고 당초 한 800세대 정도 계획되어 있던 그 계획으로 잡고 있던 것을 3,000호까지 늘리고, 용산 정비창 국제업무지구 쪽에서는 얼마 전에 8,000세대라고 했는데 그것도 추가적으로 더 늘려서 1만 호까지로 이제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통해 가지고 7만 세대를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을 하겠다. 네, 내용을 보시면은
공공참여 시 도시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LH공사나 SH공사 등 공공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공공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이제 가능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런 이제 공공이 참여를 하고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한다. 2배 이상 공급한다. 공공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2배 이상 공급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공공이 참여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 어떤 퀘스천도 좀 들고요. 이렇게 이제 공공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세대수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급 가능하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기부 체납으로 환수하겠다. 즉, 정부에서 가져가겠다. 그런 의미죠. 공공참여의 유형은 공공이 자금 조달 및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이 있고 혹은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 참여 방식도 있을 수가 있다. 조합이 이제 선택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제 제 건축이나 제 개발에서 과연 지금 요거는 이제 제 건축과 관련된 것이죠. 재건축 조합에서 이러한 것을 과연 accept 할 것이냐. accept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 동의 관계도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이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이제 공공이 이제 조인을 하게 될 경우 용적률을 300에서 500% 수준으로 완화시키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토록 하겠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층수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은 없어요. 기존에 뭐 은마 아파트라든가 또 잠실 주공 5단지라든가 혹은 성수동의 전략정비 구역이라든가 이런 전략정비 성수는 이제 제 개발이니까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고 은마나 잠실 주공 5단지 그런 데를 50층까지 이제 뭐 허용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 지역의 주거 비율 상한과 공원 설치 의무를 완화시켜 주겠다. 그리고 절차적인 지원을 이렇게 해 주겠다. 그래서 재건축에서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50에서 70% 수준을 기부 체납으로 환수를 하겠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시 기부 체납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용적률 250에서 300% 정도로 해서 플러스 50% 용적률 상향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 체납을 50% 하고 일반 분양으로도 50%를 이제 하겠다. 그런 그런 개념이었는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으로 하게 되면 당초의 용적률인 250%에 대해서는 기존과 똑같이 민간 자율적 측면에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으로 500세대를 이렇게 할당을 하고 증가되는 용적률 250%로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되는 500세대입니다. 이 500세대에 대해서는 기부 체납을 통해 가지고 임대를 4분의 1 정도 125세대 기부 체납 형식으로 분양을 할 수 있는 것도 4분의 1 125세대 또 일반 분양은 한 250세대 정도로 이렇게 기존의 재건축 세대수보다 기존보다 한 2배 정도 더 세대수를 이제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대수가 2배씩이나 이렇게 증가가 된다는 얘기는 용적률이라든가 층고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 그런 개념이고
그렇게 용적률 층고를 완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세대수의 상당 부분은 정부가 국가가 이렇게 기부 체납 형식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방법은 이런 표현이 있고, 투기 방지 측면에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재개발 측면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정비 예정구역 및 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 방법으로 좀 활성화를 시켜서 2만 세대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즉 정비 예정구역이라든가 정비 해제구역 이쪽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토록 하겠다. 이거는 이미 지난 5월달인가 발표가 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176개소가 이렇게 해제가 된 지역도 다 이제 함께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고, 이런 LH나 SH공사가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중상향, 용적률 상향, 분상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주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제외,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도 뭐 전방위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편타당하게 지금 하겠다 이건데, 요 분양가 상한제, 용적률 상향 이런 것도 이러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외를 시켜주겠다. 정책의 어떤 일관성 측면에서 좀 그 오해, 문제의 소지도 좀 느껴집니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도 뭐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공실 등 유휴공간, 또 역세권 주거지역의 복합개발,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있어서 주거 비율을 뭐 상향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좀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해서 이미 그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기도 했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제 대표적으로 적용되리라고 보여지던 곳이 이제 용산의 캠프킴 부지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지 추가 발굴,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 완화, 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어려운 내용들이죠. 지분을 처음에는 100% 소유권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뭐 30%, 40% 이렇게 지분을 소유권을 일부만 가지고서 점점 그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분할 취득하는 방법도 하겠다. 얼마나 이런 것이 효과가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일지 의심이 됩니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이거는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공실 등 유휴공간 활용하여 주거 공급 확대,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역세권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완화시키겠다. 최대 700%까지. 역세권이 돼 2종 일반 혹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 언제 어떤 지역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내 주거 비율을 이제 40%까지 확대를 시키겠다. 캠프킴 같은 것이 이제 눈에 그려지는데요. 기존의 캠프킴 부지 같은 경우는 주성복합이라든가 업무 빌딩, 상업지 이렇게 복합 고밀도로 개발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주거 비율이 이제 한 20%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거 주거를 이렇게 40%까지 좀 늘리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확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 6개월 이상 장기 공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새로운 정책, 새로운 규제가
계속 23번째 정부 정책이라고 하죠.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죠. 기존의 공공분양 물량 사전 청약 확대를 하겠다. 향후 계획은 부지 매입 등 택지 개발과 도정법 개정 등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 언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날짜 같은 것은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하겠다. 네, 이 정도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된 주택 공급 정책의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두칠성의 의견을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택 공급의 방법들을 살펴보면 단기간에 공급이 되는 것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이제 많아 보입니다. 두 번째,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세법도 너무 복잡해지고 또 징벌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 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공공이 개입할 여지가 더욱 많아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임대사업자 정책도 이제 다시 급선에 이제 되고 있어서 정부 정책을 믿고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이 지금 세무적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나쁜 어떤 그 정책적 변화 때문에 반발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임대주택 3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 구조도 심화가 되고 전세 가격이 급등 상승을 하고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가 더 맞는 현상이 점점 고착화될 것이다. 이러한 것 등 전체적으로 현 정부 들어서 23번씩이나 발표한 정부 정책들을 보면 온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더욱 많아지는 현실로 보입니다. 세 번째, 정책과 규제가 너무 쏟아져 나와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책 규제가 많아지는 것, 이런 방법들보다는 시장 자율적으로 수요 공급 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이 될 수가 있어야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고 민심 또한 안정될 것이라고 북두칠성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발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 현황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